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요거에 많이 처음에 시작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일본 기준이 처음에 많이 알려졌고, 터키가 이 병의 유병률이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터키 연구들도 많이 기준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크게 선호되는 진단 기준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나온 2018년에 나온 기준인 EULAR이라고 하는 게 유럽 류마티스 학회인데요. 이 기준을 여기도 보시면 눈이나 피부 점막 관련된 증상들 또는 관절염까지는 꽤 에비던스 베이스드하다. 이 혈관염과 관련된 증상들, 그리고 신경계 증상들, 그리고 장과 연결된 증상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가 의견을 하는 것 뿐 어떤 통제된 연구 결과나 이 실험에 기반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2018년께 가장 베체트병 관련돼서는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나온 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한계점이. 그래서 특이한 상황은 어쨌든 점점 베체트병의 이 증후군 개념에서 봤을 때, 복합증후군이라고 봤을 때 여러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장염. 제 임상적으로도 베체트병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장염 증상들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임상적으로 베체트 장염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베체트병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러니까 그 주 기준을 만족하고 소화기 증상이 있어야지만 베체트 장염이라고 진단을 했다면, 요즘은 이 주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장염 소견이 명확하다 하면 이걸 베체트 장염이라고 진단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비확정형, 뭐 유력형 이런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예전에는 베체트병이 꼭 명확해야지만 명확한 베체트병 기반에서 장염이 있을 때만 진단했던 것들이 요즘은 조금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결국 그만큼 자가면역 질환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조금 경계가 많이 깨지고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해요, 다 자가면역 질환들은. 돌고 돌아서 비슷한 특성을 띠지만 조직학적이나 뭐 내시경 소견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기전이 동일하니까요. 저는 식생활로 밖에는 예방치료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도를 탄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약으로 조절할 게 아니라 내 생활의 결과로 그대로 이 파도의 진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잘 생활한다는 파도가 얕게 오고요, 잘못 생활한다는 파도가 크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유일한 예방 치료 방법을 저는 식생활 습관이라고 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분명히 가능한 질환이고요. 한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예를 들면 A가 원인이 돼서 B라는 과정을 거쳐서 C라는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방에서 쓰는 여러 약물들은 이 C라는 결과를 어떻게 없앨까에 포커스를 둬요. 그러면은 한의학적은 조금 더 한 단계 가서 B라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거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C라는 증상이 나왔지만 그 기저에 B라는 변증, 어떤 병이 어떤 장기에, 그러니까 장부 변증을 통해서 어떤 장부가 어떤 기능이 약해져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보고 이 B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치료가 되면 C라는 증상이 사라지고 조금 더 길게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좀 더 다시 돌아와서 왜 이 B라는 원인이 생겼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 타고나게 약한 게 아닌데, 그런 장부 변증이나 어떤 변증을 하는 그 B라는 과정이 왜 생겼을까가 A라고 봤을 때, A는 결국 내 식사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를 고치지 않으면, A를 교정하지 않으면 B라는 약을 아무리 잘 써도 C라는 증상이 조절됐다가도 다시 또 A, B, C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병은 생긴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라, 저는 환자분들께서 설명드리는 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약을, 이 변증을 더 잘하셔서 더 좋은 약들, 증상을 더 빠르게 호전시켜줄 분들은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 속도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걸 오랫동안 유지해드리는 거는, 왜냐면 저는 A를 잡고 있으니까, A 부분을 잡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A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지만 B라는 C라는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저희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베체트병이라고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류마티스가 또 새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저기까지 오셨는데도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베체트랑 류마티스까지 생기다 보니까 혼자 생활이 힘드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셔서, 요양병원에서도 증상은 조절이 안 되니까 저기까지 오셨겠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식사와 생활을 바꾸는 게 나는 불가능하다. 내가 혼자서 밥을 차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날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경우가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즉 그러니까 류마티스까지 연결되기 전에 베체트병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했다면 생활하는 데 훨씬 더, 왜냐면 관절염까지 이제 강하게 오다 보니 생활 자체가 거동도 불편해지고 뭔가 요리를 한다거나 내 몸을 위해서 챙기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환자분 중에는 본인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알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베체트병이 시작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식사와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 내 몸이 너무 아파져서 이제는 누가 날 돌보지 않아주면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오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치료가 늦어져서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다 자가면역질환들이 다 돌고 돌다 보니까요, 베체트병만으로 악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챙길 수 있는 에너지는 있을 때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걸 지나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반찬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드시기만 해라 해도 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요소들도 있을 거고, 이미 왜냐면 그러니까 이 질환이 참 안타까운 게 다른 치료를 하면서 너무 돈을 많이 쓰셨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 이런 증상들이 안 잡히니까 여러 치료들 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뭐 허리도 아프고 여러 병들, 왜냐면 이게 다 관절이랑 여러 연관된 나타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시고 오시면 안타깝죠. 진단 기준이 임상 증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상 증상이 1년 이상 없으면 완치라고 보는데, 이 완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완치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임상 증상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악화 호전을 반복한다는 게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환자분들께 특히 베체트병은 더 그런데요.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흐름이 있는데, 이 질환은 정말 큰 파도를 계속 잔잔한 파도로 만드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치료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파도가 원래 이렇게 치면서 증상이 악화 호전을 반복했다면 이 파도가 점점 줄면서 잔잔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멈추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증상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호전 악화를 반복하지만 그 진폭이 줄고요, 강도가 줄고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환자분들 표현에 따르면 베체트병을 치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근위염이 없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한 번 생기면 막 일주일 이상 고생하고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이랬던 게 이번에는 생겼는데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통증이 덜했어요. 점점 빈도가 짧아져요. 예전보다 더 빨리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다가 점점 다다다다다 생기면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위염이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의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 질환이 항상 회복되는 패턴이 정말 파도구나, 파도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진폭을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안정을 향해 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베체트병의 특성이 정말 모든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체트병은 증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뭐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그렇지만 베체트병의 특성을 이해하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회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정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질환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보다 베체트병은 조금 더 치료 반응이 빠른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비교해보면 베체트병이 훨씬 더 빠른 경향이 있어서, 왜냐면은 어떤 특이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특이 항체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요되지 않는다는 의미라서요. 그냥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아직까지 어디에 딱 도착화된 패턴을 띄진 않았다는 의미라 저는 조금 더 치료가 빠른 것 같다 인식을 하고 있고, 치료해보면 베체트병 환자분들은 똑같아요. 약물 사용력이나 병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경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들어서야 저희가 40대, 50대 환자분들, 30대 환자분들도 보지만 과거 환자분들은 거의 다, 심한 분들은 거의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반응이 느리고요. 근데 사례를 하나 나중에 영상에도 저희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그분이 이제 70대에 저희한테 오셨던 환자분인데 70년 동안 정확하게는 그분도 30대부터 이 병이 있어서 40년 가까이를 모든 대학병을 다 다녀도 계속 그때만 양상이 조금 좋아졌다가 또 반복되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간만 두고 보면 1년 이상 걸렸죠. 근데 이제 1년 이상 걸렸는데 완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그분이 또 근위염 발생하거든요. 언제? 내가 또 생활이 조금 문제가 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거나 그분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분이라 그런데
조금만 또 스트레스 상황이 처하면 근육염이 생겨요. 근데 예전이랑은 다르게 궤양도 얕고요. 강도도 훨씬 약한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걸 완치라고 보냐 하면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하면 파도가 잔잔한 상태가 유지되시는 상태가 되는데도 그분은 그걸 만족하시는데 누군가는 왜 아직도 생기냐고 이거 완치 안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질환은. 저희 아버지 연구 내용을 제가 이어서 하면서 환자분들 사례를 쭉 체크하면서 두 분의 사례가 쇼그렌증 환자분이고 베체트병 환자분의 혈액검사 결과가 저희한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케이스여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요분 사례도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회복되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띄세요. 그러니까 항상 면역계가 교란되는 상태가 항진, 저하, 교란이라는 패턴으로 나빠지는데 회복될 때는 항상 이 저하, 항진, 회복이라는 사이클을 띄는 건데 이거를 이 환자분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혈액에서 그대로 띄거든요. 이분도 보면 면역계가 한번 가라앉았을 때 반응들, 올라왔을 때 반응들을 전형적으로 띄고 계셔서 환자분이 힘드셨겠지만 모범 사례의 케이스고요. 이분 이야기를 간략히 해본다면 그러니까 구강궤양이 아주 심하셔서 구내염을 달고 사셨고요. 그냥 평상시에 조금만 피곤하면 구내염 생기면 일주일 이상 가고 아주 깊어서 음식을 못 먹는 상태. 그리고 여성분인 할머님이셨는데 이제 매운부궤양이 아주 심해서 이게 주변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막 헐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이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에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증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또 여러 몸의 종양들도 많았어서 뭐 자궁의 근종, 뭐 신장의 낭종부터 해서 여러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관절 통증도 당연하고요. 피부에서도 여기저기에 이제 홍반이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베체트병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이었는데 저희를 만나게 된 게 60대셨으니까 이른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대신데 본인은 아주 신나서 맨날 주변에 저희를 전도사처럼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60대 때 상태부터 지금까지가 하루하루 계속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은 지금은 그냥 아까 말해서 없진 않아요. 언제 또 생겨요. 본인이 아세요. 아 이제 좀 생길 것 같다. 피곤했다. 일정이 좀 무리했다거나 외식을 할 일이 있다거나 하면 여지없이 생기는데 또 다시 생활을 잘하면 돌아가고 이런 형태고요. 매운부궤양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구내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은 하지만 빈도가 강도가 훨씬 더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동반된 증상들은 다 완전히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다 선식처럼 아예 생식을 하시거든요. 생식을 다 해서 어디 여행 가실 때도 본인이 다 포장하셔가지고 생식을 며칠치를 다 포장해서 이렇게 랩으로 싸셔서 들고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네요. 생식이 더 좋긴 하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고구마도 생으로 드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야채 과일들을 생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아파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픈 과정을 회복해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더 열심히 해주시는 환자분이시고 주변에도 다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